초겨울에 차갑고 깊은 어둠이 찾아온 어느 밤, 한 60대 여성이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라, 어미라. 딸이 찾아온 모양인지 허겁지겁 현관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너 왜 그래, 미라야? 세상에, 미라 씨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꼴이야?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만신창이가 된 채 어머니를 거부하는 딸 미라 씨.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미라야, 미라야. 아, 어머니의 꿈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 미라 씨 맞죠? 아, 별일 없나 본데. 그런데 그때 왜 이래? 난데없이 습격을 당하는 미라 씨. 너 왜 안 주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마도 아는 사이인 듯한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며칠 후, 딸 미라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어머니. 이래? 얘가 전화도 안 받고 문도 닫아놓고. 미라야, 미라야. 어머니에게 닥쳐온 불길한 예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미라야. 그만 좀 해요. 거기 문 닫았어요. 사람 안 보인 지가 언제인데 진짜. 예? 문을 닫아요? 보면 몰라요? 어쩌나 사람들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는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아이고 저 언제부터요? 우리 애 이사장이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 어머니도 몰랐던 충격적인 딸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 식당의 주인인 미라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데 내가 줄게. 딱 보니 한창 열애 중인 커플 같은데요. 맛있지? 맛있어.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어? 엄마, 종종 연락도 없이 딸의 식당을 찾곤 하는 어머니. 여긴 웬일이야? 내가 못 올 때 왔어? 네가 통 가게에 붙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나왔다. 근데 이쪽은? 엄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한규 씨. 한규 씨, 우리 엄마. 아, 김한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어머니의 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뚫어져다봐. 내가 네 눈을 어떻게 믿어? 저번에 그냥 허락망탁한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와서 이건 아니야. 아이쿠, 어머니가 말 실수를 한 건가요? 미라 씨, 이혼한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한규 씨! 이거 남자친구는 전혀 몰랐나 본데요. 씨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1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연인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씨 연인은 10살 연하로 진작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씨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갈등을 겪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 미라 씨. 오랜만에 남자친구 집을 찾았는데 바로 그때 한규 씨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건가요? 야! 김한규! 뭐? 공장 부지를 보러 가?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어? 맨날 이혼시키니까 내가 널 피해 다니지. 딴 여자 만나는 주제에 핑계 한 번 대단하다. 이거 보세요. 남의 남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
이 남자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요새는. 그만하고 가봐. 난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야! 화가 난 미라 씨 뭔가를 던졌는데 아, 초음파 사진이었군요. 이게 뭐야? 너게 뭐야? 우리 알리지. 그런데 한규 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딸의 식당을 찾은 어머니. 아이가 전화도 안 받고 문도 닫아놓고. 통화가 되지 않자 어머니는 급히 식당까지 찾아왔는데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채 완전히 문을 닫은 상황. 대체 미라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어머니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하루 종일 딸을 찾아다니다 겨우 선잠이 든 어머니. 그런데 미라요. 아니 이 밤에 웬 방문객일까요? 혹시 미라 씨? 실례합니다. 여기가 강미아 씨 어머니 댁 맞습니까? 바로 그때 넋이 나간 듯 놀라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강미아 씨 유고를 전해드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딸이 유골로 돌아오다니 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요? 어떻게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 죽음을 맞고 화장까지 하게 됐단 말입니까? 여기 사망 확인서와 관련 서류들입니다. 어젯밤 11시경 병원에서 강미아 씨로 확인된 시신이 도착했고 절차대로 화장을 마쳤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함께 왔는데 다른 말씀 없이 여기 주소를 주면서 어머니께 유고를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삼각거인의 명목을. 네가 왜 미라야? 네가 왜 죽어해? 네가 왜 죽냐고. 청천벽력 같은 미라 씨의 죽음.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어머니는 사망 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체 왜 죽은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마비. 우리 애 심장 나쁜 애가 아닌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어머니는 갑작스런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딸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의 사망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초죽음으로 누워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여기 사장님 어쩌다 그런 아니 마지막 봤을 때만 해도 약혼자라는 사람하고 어딜 간다면서 웃으면서 가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애가 마지막에 어쩌다고요? 아니 약혼자하고 어디 간다고 둘이 나란히 가는 거 보고 그 길로 못 갔거든요. 혼자요? 네, 둘이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밤 다급한 걸음으로 어딘가를 찾은 어머니. 뭔가를 찾는 모양인데 김한규라면 바로 미라 씨의 남자친구. 죽기 직전 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몸을 숨기는 어머니. 김한규의 집 앞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대체 어머니는 뭘 본 걸까요? 김한규의 집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한 여성. 놀랍게도 미라 씨와 꼭 닮은 그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아이고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야, 너 내 딸이잖아. 이거 보세요. 전 한지숙이라고요. 한지숙. 주민등록증까지 꺼내서 확인시켜주는 여자.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알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 집 앞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 한지숙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또 한 번의 만남을 기대하며 몇 날 며칠간 그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아침 일찍부터 김한규의 집 앞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의 눈앞에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지숙이란 그 여자.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 앞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예, 지금 갈게요. 네. 김한규의 집 앞까지 왔다가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 가는 한지숙.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택시까지 타고서 어디론가로 향하는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한지숙이 도착한 곳은 인적없는 공원. 어머니의 미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라 씨 여기. 네. 아니 미라 씨라고요? 한지숙이 아니라 미라 씨라고 한 거 맞죠? 자신을 미라 씨라고 부른 중년의 여성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한지숙. 그녀는 미라 씨일까요? 아니면 한지숙일까요? 대체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잠깐만요. 뭐 좀 물어볼게요. 아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요. 미라 맞죠?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강미라요. 맞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급기야 정신을 놓아버리는 어머니. 미라 씨가 맞다면 왜 그토록 어머니를 모른 척한 걸까? 대체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날 강미라 씨, 뭐예요? 경찰입니다. 강미라 씨 되시죠? 아닌데요? 강미라 씨 본인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경찰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자신은 강미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녀.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서에 끌고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보세요. 당신 강미라 씨 모르신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보험금은 왜 신청한 겁니까? 내가 받기로 했으니까 내가 신청한 거죠. 수익자가 보험금 신청도 못해요? 좀 전에 모르신다면서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보험 수익자라고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알아보고 싶으면 직접 알아보세요. 그래요? 그때 경찰이 2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강미라 씨 사인이랑 필체가 왜 한지숙 씨랑 똑같죠? 한지숙 씨가 왜 강미라 사인을 하냐고요, 예?
보험에 가입한 강미라의 사인과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한지숙의 사인이 서로 똑같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서에 붙들려온 여인은 본인이 맞았습니다. 경찰에게도 1시간 넘게 자신은 이 아니라면서 극구 부인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을 받으러 온 수익자와 죽은 의 사인 필체가 똑같은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곧장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을 체포하게 된 것인데요. 즉 는 죽지 않았고 죽은 척을 한 채로 보험사에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간 것이었습니다. 강미라는 죽음을 위장했을 뿐 버젓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 살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미라야. 미라 씨,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숙이는 어떻게 됐어요? 강미라 씨, 정말 말 안 할 겁니까? 당시 한지숙이 살해했잖아. 아니야? 당신이 화장학 시킨 사체 그거 한지숙이 맞잖아. 강미라가 한지숙을 살해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시신 때문에 어떻게 알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강미란 이렇게 잔인한 얼굴을 갖게 됐을까? 이야기는 강미라가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10살 넘게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를 하고 있었던 강미라. 남자친구의 마음이 떠나기라도 할까봐 재력이 넘치는 독신 미혼 여성을 연기하며 과소비를 해왔던 것인데, 하지만 우연찮게 이혼 경력이 탄로나게 되자 남자친구는 금세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 김현규! 남자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던 강미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초음파 사진 들고 와서 이러면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이게 몇 번째야 진짜. 너 진짜 고소 당해볼래? 야! 얘들아 진짜! 이거 안 나? 뭐라고? 미쳤어? 여기 경찰서죠? 여기 스토커 좀 잡아가세요.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강미라.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 때문에 얻었었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 입건과 빚더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강미라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다음 그에게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숙인 쉼터. 전화하신 분이죠? 강미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아, 뭐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저희 근데 마땅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지수가. 그곳에서 한지숙과 만나게 된 강미라. 인사드려. 너 공부도 시켜주시고 일도 구해주실 분이야. 반가워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는 강미라의 끔찍한 계획.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저기 마땅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지수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강미라와 만나게 된 한지숙. 인사드려. 너 공부도 시켜주시고 일도 구해주실 분이야. 반가워요. 고마운 은인 강미라를 무조건 믿고 따랐던 한지숙. 한 노숙자 쉼터를 찾은 는 일자리에 숙식을 제공하고 학교까지 보내주겠다는 말로 순진한 씨를 꼬여내서 데리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녀의 제안에 노숙인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씨는 선뜻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먹인 다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사망 확인을 받고 곧바로 화상까지 해버린 것인데요. 의도했던 대로 이 노숙인은 죽는다 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미라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은혜도 모르고 미라 씨 돈을 들고 나가다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도 그렇게 집을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약속이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강미란 한지숙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쳐 버렸다며 노숙인 쉼터의 원장에게서 돈까지 받아냈던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세상에 난 그런 것도 모르고. 하지만 강미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나 잘못 안 했어. 고소를 피하는 한편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겨서 남자친구와 외국으로 뜨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것인데요. 20대 여성 노숙인을 함부로 죽인 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여성을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린 강미라. 20대 한 젊은 여성의 목숨을 해친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가능성과 존엄까지도 스스로 꺾어버리고 만 것이겠지요.